예, 8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 대신에 조경태,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먼저 사실 김문수 전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 발언 들어보시면 어떨 걸로 판단하십니까? 들어보시죠. 원내와 원외가 다 힘을 합쳐야 돼요. 한동훈이라고 안 받고 뭐 이준석이라고 안 받고 다 받아들여서 공천도 그냥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낙하산 때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지각했냐 아니냐, 동네 봉사는 몇 번 했냐, 헌혈도 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냐, 그런 거 전부 다 기록을 해요. 해가지고 그 점수를 공천한테 딱 갖다 놓고 몇 점 딱 매겨요. 예, 최선 평론가. 요즘에 김문수 전 후보의 얼굴이 제법 보이는데 저렇게 어제 포럼에 가서도 상향식 공천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지? 하면서 뭐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봉사활동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 헌혈을 몇 번 했는지 등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점수화해서 공천에 반영해야 된다. 자, 이렇다면 김문수 전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예비 출마 선언문으로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제가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계량 공천 얘기했잖아요. 김문수 전 후보가 예전에 그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장 한 적이 그랬죠. 있었습니다. 그때 뭐 계량 공천을 한지 계량식의 공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천위원장을 했는데 성공적 공천을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8월 전대가 얘기 나오는 이 과정에서 저 얘기를 강연의 형식을 위해서 꺼낸 거는 나 출마해서 당의 혁신을 나는 낙하산이랑 이렇게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부의 개혁부터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비칩니다. 예. 출마 선언문 같은데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과연 쇄신과 혁신의 그런 그 비전을 내보는 게 맞나요? 저는 당에 아직까지 반성과 성찰의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빠른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8월 달에 출마를 한다, 전대가 있다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는 상수가 된 것 같고 전 후보는 상수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이 누가 여기에서 나와서 말하자면은 구도를 형성할 것인가 그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막겠다. 자, 내가 싸우고 내가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출마 선언문 같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더군요. 자, 만약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에 도전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다. 뭐 등등의 말들이 많았어요. 나경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만 자천타천으로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과 별개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인 부의장, 조경태 의원이 나온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온다는 뜻입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과는 별개로 출마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고심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친한계 측근들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는 의견을 표출한 것은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접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조경태 의원을 지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경태 의원이 그런 지지를 오롯이 다 100%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저도 사실상의 출마 선언문으로 아까 봤는데 나오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그 과거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불가피하게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이 보수 지지층 중에서 불가피하게 김문수 보수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지를 하지 저 사람을 간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 참 우려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서 여전히 김문수 전 장관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얼마나 인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라는 전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요즘에 생각나는 사람들 여러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국회 로텐동홀에서 농성을 펼쳤던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걸 놓고 웰빙 농성이다 등등의 이야기도 있었죠. 나경원 의원의 해명 들어보시죠.
6박 7일 동안 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예. 밤 12시까지는 꼬박 그 농성장에 앉아 있었고요. 잠깐 좀 눈을 붙이는데 사실 좀 시끄럽더라고요. 눈을 잘 못 붙였고 계속 거기 앉아서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김밥, 햄버거 이런 걸로 먹었죠. 때웠죠. 뭐. 로텐다오를 선택한 것은 예. 결국 민의를 모으는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 여당 마음대로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농성하면 반드시 뭐 단식하고 삭발해야 되나요? 항의의 방법과 수준과 단계는 다 각가지가 있는 거죠. 꼭 단식하고 삭발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투쟁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나경원 의원은 해명을 했습니다. 자, 김동원 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격차가 지금 24%포인트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내일에 공식 이제 발족을 하고 혁신위원들을 발표를 할 텐데 어떤 게 혁신안에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니까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TK 의원들한테 뭔가 주면 안 된다. TK의 이 기득권을 다 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에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말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혁신, 변화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조직입니다. 예. 그중에서 조직은 사람이 혁신적인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두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 문제가 혁신의 알파요 오메가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인요한 혁신위가 6대 혁신안 중에서 가장 처음 얘기한 게 이른바 기득권 세력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중진 의원들이 용태 내지는 험지로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맞아요. 그 당시에 있었죠. 불과 2년 전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건데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쓸쓸하게 40일 동안에 한참 총선 그 분위기가 무르익는 그 직전까지 했습니다만 이번에 안철수 혁신위는 그런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할 것이다. 그게 우리 당의 살 길이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저도 이틀 전에 같이 저녁을 함께 하면서 제가 여쭤도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을 한다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와 안철수 혁신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이 요체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채워주러 이 당에 새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얘기니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바뀌기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조금 전에 2배 이상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이 당이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고 더 이상 추락할 장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일 이제 비대위 9시에 통해서 혁신위의 면면들이 7명 정도가 나올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도 이런 분들이 들어갔어라는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아까 정당 지지율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TK와 PK 보수 지역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 두 지역에서조차도 TK는 28대 35, PK는 34대 35. 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혁신위는 비대위는 명심하고 뭔가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